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17일 모닝 달팽이 숙제입니다. 자, 우리가 의학적인 방광에 관해서와 그 다음에 양의학적인 방광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자, 의학적인 방광은 방광은 골반인데 위치한 장기로, 골반 안에 위치한 장기로 점막과 점막 하층, 근육층, 지방층으로 구성된 근육주머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4개의 주머니로 점막과 점막 하층, 근육층, 지방층으로 구성된 4개의 주머니입니다. 신축성이 매우 좋아서 소변이 차면 풍선처럼 늘어났다가 배출되면 작게 오므라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변 배출을 위해 방광이 수축할 때 방광 입구에서 수도꼭지처럼 잠겨있던 요도 관략근이 열리면서 반대로 평상시에는 요도 관략근이 꽉 잠겨 있어서 소변이 새지 않게 막고 있는데, 그런데 이 관략근을 비롯해 관략근, 방광, 신경 등이 이상이 있으면 소변이 새거나 안 나오거나 하는 배뇨장애 발생이 한답니다. 배뇨장애 발생. 방광이라는 것은 풍선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아서 소변이라는 걸 우리가 모아놨다가 소변을 볼 때 푸 하고 해야 소변이 콸콸콸 시원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시원하게 나올 수 있는 소변의 양은 1회 적당한 소변의 양은 250cc에서 300cc 정도가 되어야 적당하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 250cc와 300cc의 적당한 양이 우리가 하루에 5회에서 6번 정도 그렇게 배출해야지만 가장 이상적인 베스트고, 이 양을 우리가 합쳤을 때 1.5리터가 제일 이상적인 소변의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광을 제일 건강하게 만드는 우리가 수기적 치료 방법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사이사이 물을 나누어서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하루에 수분 섭취의 양은 1.5리터에서 1.8리터 내외가 되고, 근데 이 물을 그냥 마시는 것보다 우리가 커피를 이 소변이라는 게 우리가 특히 이제 피가 콩팥에서 이렇게 걸러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커피도 필터에 이렇게 걸러져서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걸러져서 나온다는 게 우리가 물을 마셨을 때 신장은 방광을 콩팥을 통해서 우리가 나올 때 이게 찌꺼러기와 우리 물 안에 있는 우리 몸의 독소가 찌꺼러기와 노폐물이 다 배출이 되고 나서 우리가 혈관을 통해서 그게 그렇게 정상적으로 배출이 돼서 소변이 방광을 통해서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몸 안에 있는 노폐물과 찌꺼기를 거르지 않고 콩팥을 우리가 제대로 거르지 않고 그냥 먹은 대로 줄줄줄 새어 나오는 것은 콩팥에 무리를 주어가지고 신장에 무리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전해질이 그대로 전달되는 우리가 소금물을 마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제일 이상적인 소금의 양은 10g이라고 하네요. 10g인데 그거를 우리가 몸을 통해서 전해질을 채워서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나트륨을 섭취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우리가 섭취한 양을 우리가 소변으로 내보낼 때는 하루에 10g 이상이 내어보내지니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먹어야 되는 우리 몸의 가장 이상적인 베스트 양은 하루에 15g 정도.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5g 정도의 우리가 전해질이 몸에서 필요한 물을 마셔야 10g을 내보내도 5g 정도가 우리 몸에 계속 남아있으니까 아주 건강한 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 나쁘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소금의 농도를 적절히 맞출 때, 그렇게 먹었을 때 우리 몸은 좋아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진짜 우리 몸에 좋은 물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소금을 섞어서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수분 섭취량을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방광을 건강하게 지키는 수기적인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의학적에 대한 방광에 대한 설명은 우리 몸에서 기가 흐르는 것을 경락이라고 합니다. 방광이란 되게 중요한 육부 중의 하나의 장기이며, 방광에 대해서 한의학적 관점으로 말을 해봤을 때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고 그 소변을 배설하는 기능을 합니다. 방광에 시작하는 시작점은 눈 안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얼굴 그리고 머리로 가서 이렇게 뒤로 뒤통수로 쭉 내려와서 목 뒤로 등을 타고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 팔, 다리 뒤쪽으로 무릎 뒤쪽으로 해서 새끼 발가락 끝에 새끼 발가락 끝에서 끝이 난다고 하네요. 되게 긴 경락이네요. 혈자리네요. 그래서 아주 길죠. 아주 길고 그래서 이 긴 이 혈자리를 우리가 경락을 족태양 방광경이라고 하는데 꼭 태평양 같이 우리 몸 신체에서 많은 부위를 덮고 있는 경락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조그만 한 부분이 아니네요. 요 눈 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 뒤로 해서 쭉 내려가서 위중혈을 지나서 새끼 발가락까지 간다고 하면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락이 참 되게 중요한 거는 양의학적과 한의학적이 많이 조금 다르네요. 그래서 방광경이 치료하는 병 중에는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허리가 아프시고 다리가, 그 다음에 생식기, 또 방광, 그 다음에 정신병까지도, 그리고 눈병, 감기 등등의 것을 방광경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러면 방광경에서 중요한 혈자리가 있는데 그 혈자리가 바로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바로 우리 무릎 뒤에 있는 위중혈 우리 많이 아시죠? 어저께도 그 체가서 2급에서도 위중혈 자리를 수기 치료로 누르고 하는 건데 그게 이래서 하여튼 그죠. 위중혈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중혈 자리를 손으로 꾹 누르시거나 아니면 지압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위중혈 자리를 톡톡톡 이렇게 때려 주셔도 그게 혈관이 모여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게 방광에도 많은 치료가 되고 도움이 좋다고 하시네요. 이것이 건강한 방광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중혈은 보통 방광염이나 아니면 요실금 또 아니면 치질이나 치질까지도 허리 질환 이런 걸 치료할 때 치료하는 그 위중혈 자리가 그 치료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혈전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더 많은 자료가 많은데 일단은 너무 길면은 사실은 저도 너무 길면은 끝까지 잘 안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짧게 일단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게 의학적인 방광이랑 또 한의학적인 방광이랑 좀 많이 다르다는 거를 오늘 공부하면서 느꼈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똑같은 하나의 맥락적인 거는 우리가 필요한 몸의 전해질이 충분히 전달되는 소금량의 섭취량은 하루에 10g보다는 한 15g 정도는 소금을 나트륨 섭취를 하셔야 되고 그 섭취하시고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우리 하루에 소금량 나트륨이 10g 정도 빠져나가고 또 하루에 먹어야 되는 소금을 타서 먹어야 되는 수분량은 하루에 1.8L 그리고 또 우리가 치료적으로 좋게 자가적으로 우리가 수기치료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고 우리가 위중혈자리 무릎 뒤에 그 자리를 손으로 꾹 혈전 자리에 눌러도 되고 손으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치셔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짧게라도 할 수 있는 수기 치료는 알고 우리가 실천을 하셔서 시행하시면 우리가 더 건강한 몸이 되겠죠. 오늘도 모닝 달팽이 숙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제라기보다는 모르는 걸 알아가는 제 자신의 공부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미나네요. 교수님 감사합니다.